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인 최승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지냈고요.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4번 받으셨는데 번호 받기 전까지 진통은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업계 최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 또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대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후보님 지금 전화가 연결이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생방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 전화 연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혹시 여러분 여론조사 전화 오면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5시부터 7시까지 듣는다고 꼭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후보님.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자, 왜 미래한국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일단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고요. 예. 특히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 경기 부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거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한국당이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특히 당명에서도 알다시피 미래를 지향하고 희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당명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했고요. 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넣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을 대표로 해서 국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미래한국당이 총선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네. 이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뭐 금반에 대번에 이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득서 성장의 가장 피해자가 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고요. 그다음 취약 근로자들이 어려워졌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한 번에 모든 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삶이 좀 희망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 미래한국당은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없어진다는 거나 합당한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 그거는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없어지고 합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이게 거슬리는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째부터 정당이라는 게 가치를 함께 한다면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선거제도에 무리한 선거제도에 기용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한국당이 꼼수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민당하고 민주당도 어차피 함께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 여당의 문제도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대해서 정부 방역 당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좀 쏟아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의료진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 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초기에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지금 몽골이라든지 대만, 홍콩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시작된
신종 코로나 분들이 지금 거의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는 걸 보면은 예.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불굴의 의지로 이겨나가는 점, 그다음에 의료 봉사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싶습니다. 이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들은 네.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라고 했다가 논란은 좀 있었고 지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만 제시했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70% 안에 들어가는지 마는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서 경기 부양을 시켜주고 당장에 위로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인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경기 부양책과 지원책이라고는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 그 50만 원 관련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한국당도 그러면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네,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지급받아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이게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건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포퓰리즘 요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경기 부양책에 헷갈리는 부분, 선순위에서 아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 부양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선별 지원하는 부분은 선별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준다면은 지금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논란들이 좀 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요. 그 소상공인들이 또 좀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 배달 앱이죠. 수수료 문제. 네, 맞습니다. 예. 독과점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공공앱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한국당 입장은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공 웹 관련된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왔었고요. 과거에 이 카카오 택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택시 웹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IT를 이용한 웹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대로 개발을 유지를 시키는데 다만 공정성 부분, 불공정한 부분, 그다음에 독과점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무조건적인 공공의 개발은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 갖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 IT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또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한국당도 뭐 정책을 준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예. 저희들도 일반 국민들과 그다음 소상공인들과 그다음 또 IT 개발자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추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국회는 기존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도 있었고 행정 전문가도 있었고요. 예. 다만 현장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이 그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입법 과정에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천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입법 활동이나 국회 활동이 민생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영업자 위기론을 자꾸 모든 매체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숫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예. 그런 부분 숫자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부재로 망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고요. 예. 사실은 정책의 부재,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생계형으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책의 소통 부재,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지 않은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못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작은 가게들이 성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이고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튼튼해질 수 있게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숫자가만 따라서 당연히 구조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인 최승재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인디의 고란 기자입니다. 쌍용차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자, 2011년 인도 마인드라 그룹이 인수하면서 괜찮아지는가 싶었습니다만 마인드라 그룹이 투자 약속도 안 지키고 철수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쌍용차가 쌍용그룹의 계열사였는데 외환위기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98년에 대우그룹에 매각이 됐는데요. 예. 이후에 대우그룹도 해체가 됐죠. 예. 99년 워크아웃에 돌입을 했고 2004년에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말한 먹튀 논란을 빚으면서 상하이차가 철수를 했고요. 기술만 빼갔다 이런 게 네, 있었죠. 맞습니다. 2009년 1월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주인을 못 찾다가 2011년에 인도 마인드라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3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현지 인도 뭄바이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고서요. 쌍용차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이게 보통 마인드라 그룹의 자회사가 쌍용차니까 예. 쌍용차에서 이걸 발표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요. 마인드라 그룹이 계약을 맺은 국내 홍보 대행사가 발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쌍용차도 뉴스 보고 이 소식을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했던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쌍용차가 대안을 모색하는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한다. 이게 끝이지 지금 현재 마인드라 그룹이 쌍용차의 최대 주주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 주주 지위 포기하고 손 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뭐 2천여억 원을 지원해주고 산업은행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 약속 지켜지지 않는 거고. 네. 산업은행도 그럼 상당히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산업은행이 지원할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사실 널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기업도 힘들어진 상황인 거고 예. 당장 두산중공업에 지금 지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아시아나 쪽도 어렵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쉽지가 예. 않은 상황인데 이 쌍용차까지 한숨 돌렸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인드라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용차는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쌍용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보고 소식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 굉장히 당황을 한 건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해보겠다. 도와달라. 정부와 사는이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사는의 입장은요. 특히 이제 이동걸 사는 회장의 입장은 대주주가 성의를 보여야지. 예. 채권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게 원칙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대주주도 손 떼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들어갈 명분도 약한 셈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GM대우에 2018년에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당시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였어요. 근데 2018년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 약간 정치 논리에 쏠렸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 명분이 있었던 게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쌍용차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주주가 아니라 그냥 채권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들어간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쌍용차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기면 계속 산업은행이 지원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산업은행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고용이죠, 고용. 예. 쌍용차 직원만 5천 명이고요.
관련된 연관 부품업체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수만 명이 일자리에 길바닥에 내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 상당히 골치가 아플 텐데 네. 지금 사실은 그 미니 SUV죠. 티볼리 성공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성공작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진 것 같고요. 아마 인도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작이 나왔으면은 뭐 투자를 생각했을 텐데 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회사의 매각 아니면은 청산 이렇게밖에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데 매각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어려운데 살 사람이 없을 뿐더러 진짜 문제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상품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쌍용차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용차가 SUV의 명가 예. 뭐 이렇게 불렸잖아요. 예. 근데 2015년에 티볼리가 나온 다음에 이후로 흥행작이 없습니다. 신형 코란도 나왔는데 그것도 실패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친환경차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예. 전기차도 없고 수소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미래가 없는 회사를 자동차 회사를 누가 사갈 거냐라는 데에 대한 답이 사실 불명확하죠. 예. 그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면 또 혈세를 퍼붓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테고. 맞습니다. 아,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예. 자, 총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각 당의 경제 공약 들어볼까요? 잘 못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왔습니다. 사실 찾아서 알아봤는데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1월에 총선 1호 공약이라고 하면서 경제 공약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한 대빵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데이터 빵원 시대를 열겠다. 이게 그 전국 어디서나 이제 와이파이가 돼가지고 데이터 빵원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그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하는 공약이지 이게 4년 준비하면서 내놓은 경제 정책 핵심 공약이다라고 보기엔 너무 지엽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뭘 내놨냐? 이게 탈원전 폐지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대책이 있다라기보다는 공약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다 싫어라는 예. 공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약이 뭐가 있을까 딱히 보기가 힘들어서요. 그 KBS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정당에다가 10대 공약을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1순위와 2순위로 경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예. 1순위가 벤처 4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2년 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였고요. 2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공약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2순위, 3순위예요. 경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순위가요. 희망경제에서 탈원전 폐지 등의 공약이었고요. 그 세 번째 3순위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내놨습니다. 예.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재탕이라고 볼 수도 다시 있죠. 한번 하겠다 이 네네. 말이었고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경제 공약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이 경제 정책과 환경 정책을 접목한 공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로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내놨고요. 6순위로도 역시 골목 경제 활성화 예.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각 당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중요한데 숫자만 지금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급 확대예요. 특히나 아무래도 청년층 표심을 노렸기 때문인지 예. 청년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공용 모기지보다 대출 금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대출 좀 싸게 해주겠다. 게다가 예. 한도도 확대해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 걸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별도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이 살 수 있는 뭐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역시나 이들이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청년층을 공약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근데 이 대책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이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청약 가점제로 따지면 청년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그렇죠. 가깝습니다. 어렵죠. 예. 그런데 이거를 추첨제를 50%로 확대를 해가지고요. 예. 이들도 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체로 다 규제를 완화하고 증세를 저지하겠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대책도 볼까요? 일자리 대책은요, 사실 대부분 재탕이고요. 예. 뭐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 말은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냐.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으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서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런 걸 육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강화를 할지 방안은 없고요. 구체적 방안은. 역시 통합당 역시 여기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느냐 라면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일자리의 하나로 내놨어요. 일자리 예. 방안에. 근데 예. 이것도 역시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죠. 예. 혁신성장. 뭐 어떻게 혁신성장하겠다는 건지. 이거 뭐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호만 있고 구체성은 없다. 민주당 공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공약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 안 했거든요.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해도요. 설비 투자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의문입니다. 각 당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지원에 대한 정책도 나왔을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제시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예. 24년까지 현행 5조 5천억 원이거든요. 이거를 10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요.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의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부담액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보험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약간 정책금융 성격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들었고 지금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각 정당들이 설화, 이 말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가 어제죠. 3040, 30대, 40대는 무지하다, 논리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과를 했고 당에서도 경고를 했는데 오늘 또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예,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가 아닌가 선거 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조심은 선거 앞두고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